그 당시에 매매가 3억 8천 정도의 매수를 했거든요. 전세가가 2억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투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아파트가 7억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 저는 전세 끼고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끼고 매매라고 하면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물건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집주인이 사는 매물을 사가지고 잔금일에 맞춰서 전세를 이렇게 맞추고 그 보증금으로 매도자에게 잔금을 주는 이제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두 번째 방식을 저희가 보통 갭 투자라는 용어로 말을 하는데 저는 전세 끼고 매매가 좀 더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세입자가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집주인이 내놓을 때는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매매가를 좀 더 낮게 내놓게 되거든요. 어떤 물건들은 나오는 그 호가보다 1억 이상 싸게 내놓는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집주인분들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세입자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면 현재 나오는 매물 가격보다 더 낮게 이렇게 팔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넉넉하다면 이런 매물을 검토를 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의 전세 만기가 되면 그때 현 시세에 맞게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를 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투자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집주인이 사는 매물을 사서 전세를 새로 맞추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전세에 끼고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가계약금을 붙이기 전에 소장님과 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매수를 한 곳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공급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공급 물량과 미분양이 많아서 계속 하락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지표들을 보니까 공급과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지역이 상승할 것을 확신을 하고 이제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브랜드의 신축의 대단지인데 30평대가 4억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다른 도시들의 신축 아파트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가격이 5억이 넘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정말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매수하려고 소장님과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계약금을 붙이기 전에 우선 협의를 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잔금일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 잔금일을 협의를 보지 않으면 2달이나 3달 정도로 짧게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세 끼고 매매인 경우에는 이 잔금일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잔금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잔금일을 소장님이 3달 정도로 잡아줬는데 잔금일까지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잔금을 쳤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잔금일을 최대한 길게 하려고 하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도시를 매수를 할 때도 소장님께 잔금일을 최대한 길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붙이고 이 이야기를 했다면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붙이기 전에 협의를 구두상으로라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소장님께서 매도자분과 협의를 해서 잔금일을 4달로 해주셨거든요.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잔금일을 최대한 길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 때는 특약사항에 소장님께서 만약에 잔금일 전에 전세가 맞춰지면 매도자와 협의를 해서 이삿날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 주시거든요. 다행히 잔금일 전에 전세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매도자분과 협의를 해서 이삿날을 좀 더 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을 최대한 길게 한다.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미리 못 드렸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소장님께 전세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하니까 못 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그때부터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를 잔금일 전에 맞출 수 있을지 불안했었는데 소장님께서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못 풀게 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항상 가계약금을 붙이기 전에 소장님에게 저는 지금 투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전세 매물을 꼭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리 이렇게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미리 대출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잔금일까지 맞추면 가장 좋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거든요. 잔금일까지 전세를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대출을 알아보실 때는 내가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대출 상담사를 이용하시면 돼요.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연락처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1금융권, 2금융권 연락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선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내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잠깐 팁을 드리면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정말 적거나 아예 없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몰라서 1금융권에 있는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많이 문 적이 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냐면 보통은 3년 안에 대출을 갚게 되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백만 원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세를 못 맞춰서 잔금을 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들만 좀 유의를 하셔도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실 때 잘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매매가 3억 8천 정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전세가가 2억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투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아파트가 7억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거의 3억이 넘게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전세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저는 이것을 충분히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자를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은 우리가 이자 없이 그 돈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이제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많이 하시는 고민이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돈이 전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게 되면 내 투자금을 이렇게 줄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게 되면 좋은 투자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자산을 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